불안은 이상한 감정이다. 실체가 없는데 존재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그 감정은 너무나 현실적이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머리가 복잡하고, 잠이 안 온다. 실체는 없는데 증상은 분명하다. 그래서 불안은 다루기 어렵다. 보이는 적이 아니니까. 잡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뭐가 불안한 거야? 이렇게 물어도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그냥 불안해. 이게 전부다. 불안의 대상이 명확할 때도 있다.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이 있을 때도 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 불안은 막연하다. 뭔가 잘못될 것 같아. 뭔가 불안해. 대상이 없는 불안. 이게 더 힘들다. 왜냐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대상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시험 걱정이면 공부하고, 면접 걱정이면 준비하고, 프로젝트 걱정이면 점검한다. 하지만 막연한 불안은 뭘 해도 해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안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든다. 이 불안을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질문에 답이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불안을 없애려고 한다. 불안을 없애야 해? 불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이게 문제의 시작이다. 불안을 없애려고 하면 불안은 더 커진다. 왜냐하면 불안을 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없어져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과 싸우게 된다. 하지만 불안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불안은 없앨 수 있는 감정이 아니다. 불안은 우리 안에 늘 존재한다. 왜냐하면 불안은 우리를 보호하려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위험할 수 있어. 조심해. 준비해.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때때로 과민하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은데,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실제로는 준비가 충분한데, 부족하다고 느끼게 한다. 그래서 불안이 과도해진다. 하지만 불안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불안은 그냥 신호다. 조심해라는 신호. 준비해라는 신호. 문제는 우리가 이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신호로 볼 것인가? 오늘은 이 질문에서 시작하고 싶다.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불안과 함께 사는 법. 불안을 적으로 보지 않고 불안을 다루는 법. 왜냐하면 불안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불안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감정이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불안과 함께 살 수 있을까? 불안할 때 우리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채운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너무나 현실적이라서 마치 사실처럼 느껴진다.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틀림없이 저렇게 될 거야. 생각이 확신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 서야 한다.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은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냥 지금 그런 생각이 든다는 뜻이다. 이 차이는 크다.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생각이 현실이 된다. 아니, 정확히는 현실처럼 느껴진다. 망할 거야
라는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마치 이미 망한 것처럼 느껴진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생각을 그냥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조금 거리가 생긴다. 망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건 그냥 생각일 뿐이다. 실제로 망하는 건 아니다. 그냥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것뿐이다. 이 거리가 생기면 불안이 조금 가벼워진다. 생각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 그래서 불안과 함께 사는 첫 번째 방법은 생각을 관찰하는 것이다. 생각에 빠져들지 말고 생각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 지금 나는 망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보는 것이다. 그러면 생각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 생각나. 이게 아니라. 생각나. 이게 된다.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생각이 나는 아니다. 이 구분이 생기면 불안이 조금 덜 무섭다. 왜냐하면 불안한 생각이 든다고 해서 내가 불안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지금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것뿐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생각이 조금씩 줄어든다.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 생각이 끝없이 이어진다. 한 생각이 다음 생각을 부르고 그 생각이 또 다음 생각을 부른다. 망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다 잃는 거야. 다 잃으면 회복할 수 없어. 회복할 수 없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하지만 생각을 관찰하면 생각이 이어지지 않는다. 망하면 어떡하지? 아, 지금 나는 망할까봐 걱정하고 있구나. 생각 멈춤. 관찰하는 순간 생각의 연쇄가 끊어진다. 그래서 생각을 관찰하는 연습이 중요하다. 생각에 빠지지 말고 생각을 바라보는 것.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을 기억하는 것. 그러면 불안한 생각이 들어도 그 생각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아,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지만 이건 그냥 생각일 뿐이야. 이렇게 거리를 둘 수 있다. 그러면 불안이 조금 가벼워진다. 생각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된다. 불안을 없애려고 하면 불안은 더 커진다. 이건 역설적이지만 사실이다. 왜 그럴까? 첫 번째 이유는 불안을 없애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불안을 중요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불안을 없애야 해?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이 큰 문제가 된다. 없애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 그래서 불안에 더 집중하게 된다. 불안을 관찰하고, 불안을 분석하고, 불안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면 불안이 더 선명해진다. 더 크게 느껴진다. 반대로 불안을 그냥 두면 불안은 자연스럽게 약해진다. 불안하네. 이렇게만 인정하고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은 저절로 줄어든다. 두 번째 이유는 불안을 없애려는 시도가 불안을 통제하려는 시도이고 통제하려 할수록 통제할 수 없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다. 불안해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감정은 통제할 수 없다. 감정은 그냥 일어난다. 억지로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불안해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할수록 불안은 더 일어난다. 불안해지면 안 돼. 왜 자꾸 불안해지지? 도대체 왜 통제가 안 되지? 악순환이 생긴다.
반대로 불안을 통제하지 않으면 불안은 그냥 왔다가 간다. 불안하네. 그럴 수 있지. 통제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세 번째 이유는 불안을 없애려고 하면 불안이 나쁜 것이 되고 나쁜 것과 싸우면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다. 불안은 나쁜 거야. 불안을 없애야 해.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이 적이 된다. 그리고 적과 싸우면 힘이 든다. 계속 긴장하게 되고 계속 대응하게 되고 결국 지친다. 그리고 지치면 더 무너진다. 반대로 불안을 나쁜 것으로 보지 않으면 싸울 필요가 없다. 불안이 있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다. 그냥 있는 그대로 두면 된다. 네 번째 이유는 불안을 없애려고 하면 불안을 회피하게 되고 회피하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불안한 상황을 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한 상황을 회피한다. 사람 만나는 게 불안하면 사람을 안 만나고 일이 불안하면 일을 미루고 새로운 시도가 불안하면 시도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회피하면 불안이 줄어드는 것 같다. 다행이다, 불안하지 않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안이 더 커진다. 왜냐하면 회피는 나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 이런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불안은 더 커진다. 반대로 불안한 상황을 회피하지 않으면 불안이 줄어든다. 처음에는 불안하지만 해보면 할 수 있네 라는 경험이 쌓인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고 불안은 줄어든다. 그래서 불안을 없애려고 하면 불안이 더 커진다. 없애려는 행위 자체가 불안을 키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없애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냥 있게 두어야 한다. 불안이 있네? 이렇게만 인정하고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는 것. 그러면 불안은 저절로 줄어든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다. 불안을 그냥 두는 게 더 불안하다. 하지만 연습하면 조금씩 익숙해진다. 그리고 불안을 그냥 두는 게 결국 불안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된다. 불안을 없앨 수 없다면 어떻게 다뤄야 할까? 첫 번째는 불안을 인정하는 것이다. 불안해. 이 세 글자를 말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불안을 인정하면 약해 보일 것 같고 무너질 것 같다. 그래서 불안을 숨긴다. 괜찮아. 별로 안 불안해. 이렇게 부인한다. 하지만 부인하면 불안이 더 커진다. 왜냐하면 부인하는 건 불안을 적으로 보는 거니까. 이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니까. 반대로 인정하면 불안이 조금 가벼워진다. 불안해. 이렇게 말하는 순간 불안이 적이 아니게 된다. 그냥 지금 내 상태가 된다. 지금 나는 불안한 상태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싸울 필요가 없어진다. 두 번째는 불안을 환영하는 것이다. 이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불안을 환영하라고? 하지만 효과적이다. 불안이 왔네? 반가워. 이렇게 불안을 맞이하면 불안이 적이 아니라 손님이 된다. 원하지 않는 손님이지만 그래도 손님이다. 손님은 잠깐 왔다가 간다.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
불안도 마찬가지다. 잠깐 왔다가 간다. 불안이 왔네 반가워 근데 너 꼭 갈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이 덜 무섭다. 세 번째는 불안을 관찰하는 것이다. 불안이 왔을 때 불안에 빠지지 말고 불안을 관찰한다. 불안이 어디에 느껴지지? 가슴일 수도 있고 목일 수도 있고 배일 수도 있다. 그곳에 주의를 기울인다. 어떤 느낌이지? 답답한 느낌일 수도 있고 조이는 느낌일 수도 있고 무거운 느낌일 수도 있다. 그 느낌을 자세히 관찰한다. 신기하게도 불안을 관찰하면 불안이 조금 줄어든다. 왜냐하면 관찰하는 순간 불안에 휩쓸리지 않게 되니까. 네 번째는 불안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것도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해보면 도움이 된다. 왜 왔어? 불안에게 물어본다. 뭐가 걱정돼? 불안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그러면 불안이 왜 왔는지 알게 된다. 너 망칠까봐 걱정돼. 너 다칠까봐 무서워. 불안은 나를 보호하려고 온 것이다. 이걸 이해하면 불안이 적이 아니라는 게 느껴진다. 고마워 걱정해줘서 근데 나 괜찮아 내가 조심할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불안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불안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불안이 없어지면 할게. 하지만 불안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면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반대로 불안을 안고 행동하면 할 수 있다. 불안하지만 해볼게.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불안하면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보면 불안이 조금씩 줄어든다. 왜냐하면 할 수 있네라는 경험이 쌓이니까. 여섯 번째는 불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불안을 혼자 안고 있으면 불안이 더 커진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불안이 조금 줄어든다. 요즘 불안해.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가벼워진다. 왜냐하면 불안을 밖으로 꺼내면 불안이 구체화되니까. 막연한 불안이 명확한 불안이 되니까. 그리고 명확한 불안은 다룰 수 있다. 이런 태도들이 불안을 다루는 방법이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관찰하고, 대화하고, 함께 행동하고, 이야기하는 것.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불안과 함께 사는 것. 그러면 불안이 조금 덜 무섭다. 불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불안은 지나간다는 것이다. 불안은 영원하지 않다. 불안은 파도 같다. 왔다가 간다. 지금 불안하다고 해서 영원히 불안한 건 아니다. 잠깐 불안할 뿐이다. 하지만 불안한 순간에는 이게 영원할 것 같다. 계속 이럴 것 같아. 끝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안은 몇 분 후에 줄어들고 몇 시간 후에는 거의 사라진다. 물론 또 올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다시 지나간다. 불안은 계속 오고 가는 것이다.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면 불안이 조금 덜 무섭다. 지금 불안하지만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을 견딜 수 있다. 그리고 불안을 관찰해보면 불안에는 패턴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첫 번째 패턴은 불안은 아침에 더 심하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아침에 불안을 느낀다. 왜냐하면 하루를 시작해야 하니까. 오늘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이 온다. 하지만 하루가 시작되고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불안은 조금씩 줄어든다. 행동이 불안을 줄인다. 두 번째 패턴은 불안은 혼자 있을 때 더 심하다는 것이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진다.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면 불안도 커진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불안이 조금 줄어든다. 대화가 불안을 줄인다. 세 번째 패턴은 불안은 밤에 더 심하다는 것이다. 특히 잠들기 전에 불안이 커진다. 왜냐하면 고요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만 하게 된다. 하지만 잠들면 불안은 사라진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젯밤의 불안이 조금 줄어들어 있다. 네 번째 패턴은 불안은 피곤할 때 더 심하다는 것이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불안을 다룰 여력이 없다. 그래서 불안이 더 크게 느껴진다. 하지만 잘 쉬고 에너지가 회복되면 불안이 조금 줄어든다. 이런 패턴을 알면 불안을 예측할 수 있다. 지금은 아침이니까 불안할 수 있어. 지금은 혼자니까 불안할 수 있어. 지금은 밤이니까 불안할 수 있어. 지금은 피곤하니까 불안할 수 있어. 이렇게 예측하면 불안이 조금 덜 무섭다. 왜냐하면 불안의 이유를 아니까. 그리고 불안은 신호라는 걸 기억하면 불안이 조금 다르게 보인다. 불안은 나쁜 게 아니라 조심해라는 신호다. 준비해라는 신호다. 쉬어라는 신호일 수도 있다. 불안이 왔을 때 뭘 조심하라는 거지? 뭘 준비하라는 거지? 쉬라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면 불안의 메시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따라 행동하면 불안이 줄어든다. 조심할 거 조심하고 준비할 거 준비하고 쉴 필요가 있으면 쉬면 불안은 자기 역할을 다 한 거니까 사라진다. 그래서 불안은 적이 아니라 신호다. 지나가는 신호.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적절히 대응하면 불안은 사라진다. 그리고 또 올 수 있지만 그것도 다시 지나간다. 불안은 영원하지 않다. 불안은 지나간다. 이걸 기억하면 불안이 조금 덜 무섭다. 지금 불안하지만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 말을 기억하면 불안을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는 말은 불안한 생각이 들어도 그게 현실이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그리고 불안은 지나가는 신호다는 말은 불안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다. 불안과 함께 사는 법은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다. 불안을 다르게 보는 것이다. 불안은 없앨 수 없다. 불안은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 그렇다면 불안을 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신호로 볼 것인가? 불안을 없애려고 하면 불안은 더 커진다. 불안을 중요하게 만들고 불안을 통제하려고 하고 불안과 싸우고 불안을 회피하게 된다. 그러면 불안이 더 커진다. 반대로 불안을 그냥 두면 불안은 저절로 줄어든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관찰하고 대화하고 함께 행동하고 이야기하면 불안이 조금 가벼워진다. 그리고 불안은 지나간다. 불안은 파도 같다.
왔다가 간다.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 패턴이 있다. 아침에 더 심하고, 혼자 있을 때 더 심하고, 밤에 더 심하고, 피곤할 때 더 심하다. 이 패턴을 알면 불안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불안은 신호다. 조심해. 준비해. 쉬어. 이런 신호.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적절히 대응하면 불안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불안과 함께 사는 법은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불안을 인정하고 불안을 받아들이고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불안이 왔을 때, 불안이 왔네? 반가워. 근데 너 곧 갈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이 조금 덜 무섭다. 그리고 불안한 생각이 들 때, 이건 그냥 생각일 뿐이야. 생각은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불안과 함께 살아도 괜찮다.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 불안을 그냥 두어도 괜찮다. 불안은 지나가니까. 불안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지금 불안하지만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 말을 기억하면 불안을 견딜 수 있다. 불안과 함께 살 수 있다.